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호남 출신의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은 좀 약해 보이는데요. 또 올드보이 귀환이다라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이게 또 당내 개파가 갈등이 되지 않느냐 우려도 있습니다. 자, 많은 내용 또 다뤄봐야 됩니다. 전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옛날에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 YTN 아침 출발새 아침 진행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대문에서 이 마지막 방송까지 했죠. 네. 우리 상암동에는 정말 처음입니다. 뭐 좀 진행자 선배시니까 건너 한 3번 4번째 진행자 선배 같은데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무색무취하면 오래가는 거고, 네. 저처럼 유색유취하면 잘리는 거고. 그래, 무색무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 글쎄요, 어느 것이 좋은지는 네. 청취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한덕수 전 총리 지명 아마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결과 같아요. 예상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그 발표하기 전 그 지명을 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기 벌써 5일 전에 확정적이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다들 보도를 했죠. 네. 그 메이저 언론들은 똑같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그 누가 앞서고 뒤서는 것 좀 있었는데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내가 쫙 다 보고 왔는데 네. 한겨레는 올드보이 이걸 제일 앞에 붙여놨습니다. 예. 올드보이 한덕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컨대 조선일보라든가 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한덕수 그 후보자가 말을 한 이 재정 건전성 문제 이 문제를 앞에 조명을 했어요. 예, 근데 매일경제 같으면 엄청난 확장 재정의 위기식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의 그 헤드라인을 달았고, 예. 조선일보는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하는 그 예, 후보자의 말을 했고, 이 중앙일보 같은 데는 조금 이제 무색무취하게 통합경제총리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언론이 보는 시각이 이 참 재밌어요. 이게 무색무취하던 사람이다. 이 무색무취하다는 말은요. 네. 아까 내가 그 진행자에게 드린 말씀인데 좋게 말하면 예,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을 하면서 말씀을 했던 이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네. 예, 근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이제 경험을 가졌다. 그리고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예, 악의적으로 말하면 예, 권력마다 잘 구실을 해봤다. 그래서 예컨대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교섭 막강한 경제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부총리를 하고 또 마지막 예, 총리를 했는데 그 마지막 총리 10개월 동안에 이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평균적으로 한 20%의 지지도를 받았다 하지만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제가 기억도 생생합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네. 꽤 많이 맞습니다.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총리로서 잘한 거냐
하는 데는 여전히 저는 의문보가 찍혔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각계에서 추천을 한 이유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뭐 기획부터 그리고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그 이제 MB 정부에서 미국 대사로 가서 주미 대사였습니다. 미국 대사로 가서 그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도록 하는데 그 굉장한 이제 노력을 했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분이 그 경제뿐 아니라 외교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경륜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이분의 경력을 쭉 보면서 걸리는 게. 총리를 마치고 예. 예, 김앤장 고문을 했어요. 아. 저는 예컨대 그 뭐 법률가라면 또 모르겠는데 네. 비법률가 예컨대 장관을 지냈다 총리를 지냈다 이런 분들이 그 김앤장 같은 대형 법률 회사에서 고문을 지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공직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고문이라니까. 예. 뭐 고문이든 뭐든 어떻게 좀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로비스트라고 하면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뭐 로비스트가 합법적이니까 예 근데 김앤장이 비법률가가 고문으로 있다는 말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그건 뭐. 이게 오늘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서는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형 법률 회사에서 고문을 지냈다면 그때 또 론스타 사건이 터졌을 때거든요. 딱 끝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런 고문을 지냈다면 그다음에는 공직에 나가는 것을 조심을 해야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공사를 정확히 구분하는 근데 뭐 역시 이분 또 그 언론을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한테 총리 시키지 마십시오. 예, 그래 고사를 하려고 했다는데. 글쎄요. 그게 뭐 본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신성감은 없지만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분을 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장 언론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소야대의 돌파 카드다. 그렇죠. 이렇게 보거든요. 통과해야 되니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당장 총리를 지내고 그 앞에는 부총리를 지내고 또 DJ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을 지냈으니까 만약에 정통 야당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반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아마 그런 게 있고.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미경 검증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정치인의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뭐 사람을 현미경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중간에 근데 그 김현장이 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이 불법할 세상에 텐데. 들면 먼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 예컨대 넘어가줄 문제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 넘어가줄 문제냐 아니냐는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뭔가 하면 예.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부분이 가장 크겠네요. 그런데 뭐 김앤장의 고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글쎄요 뭐 제가 지금까지 그 알고 있는 분들도 장관을 마치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네. 있어요. 그런 대형 법률사에 고문으로 가신 분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 같으면 예. 제가 만약에 김앤장에 고문을 했다면 안 하실 거죠. 저는 공직은 못 안 할 하죠. 겁니다. 안 합니까 못 예. 합니까?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된다.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근방이라 갔으면 못 할 것 같은데 걱정이 그래서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네. 그 총리 후보자가 자기가 그 기자들에게 쭉 얘기한 문제는요. 네. 제가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어떤 아 겁니까? 이분이 어. 그래도 현안은 제대로 꿰고 있구나. 음흠. 이분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4대 과제를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국위 외교 강한 국방.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한 것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로 재정 건전성 건전성.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국가 채무가 지금 당장 올해 말에 1075조를 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예정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1075조를 넘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그 1075조 넘어도 뭐 나라는 잘 굴러가지 굴러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우리가 쓸 돈이 하나도 없어져요. 당장 내년부터 내후년 정도 되면 1년에 갚아야 될 국채가 계속 90조 정도씩 나와요. 그럼 예산을 짜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장 재정은 하지 않더라도 국가 채무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조금만 더 늘어나면 예, 잘못하면요 우리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거고 위험하다. 이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한덕수 후보자가 국가 안정의 최후의 보루다 아하.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현안을 정말 잘 보고 있다. 계시는구나. 그래서 올드보이는 아니다. 올드보이라면 그렇게 현안을 꿰뚫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이분을 선택을 한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겠다. 그런데 지금 가장 현안은 우선은 뭐 집값 일자리지만 네. 이 경제 폭망에서 경제를 다시 회생을 시키려고 하면 경제 원팀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를 잘 아는 총리에다가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이번에 새로 이제 하는 총재 되신 분도 당장 이 유동성 문제를 걱정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잘만 하면 정말 괜찮은 원팀, 원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아마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돼서 지방선거로 바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박홍원 대표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한 8개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능성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난 대선이 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보니까 네. 선거가 이게 단순히 박빙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후유증이 큰 게 아니에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으니까 후유증이 큰 겁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한 어떤 그 국정에 대한 네. 기대치가 역대 어느 정보다 낮아요. 적단 말이에요. 네, 낮단 낮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패배한 쪽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 국민들은 상실감 그리고 분노 이게 아직도 가시지 않아요. 난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과연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지금 무척 궁금한데 다만 하나 예컨대 민주당에서 뭐 8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석은 확실하잖아요. 네. 전남, 전북, 광주 이 3석은 확실하단 호남 말이에요. 3개. 예. 호남 3개는 확실해요. 네. 그리고 뭐 제주, 세종 정도. 예. 이 제주와 세종 정도도 아마 민주당이 아주 강하죠. 대선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강하죠. 네. 강하니까 아마 5석 정도는 그게 확실해 보인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걱정하는 것은 네. 진짜 올드보이들이 왜 선거판에 왜 이렇게 끼어드느냐는 게 명분 없이. 그 올드보이 누굽니까? 근데 그 경기도의 유승민 전 의원이 의원, 전 네. 의원이 느닷없이 이제 나 출마하겠다. 네. 그리고 송영길 이제 민주당 전 대표가 네. 느닷없이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그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 60일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선거 신을 60일까지 살아야 되니까. 직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예, 직전에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어요. 이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아마 관심 가진 것은 대구 선거일 겁니다. 아하. 이 홍준표 의원이 그 출마를 선언했는 데다가 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 출마를 했는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그냥 그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이러면 유서감이 안 되죠. 네. 아마 단신으로 아마 취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이 됐습니다. 예, 후원회장으로 한다 이러니까 신문에 크게 난단 크게 말이에요. 났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대구에서 과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윤석열 정부, 새 정부에 앞으로 그 TK가 네.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가 연결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장 관심 깊은 곳이 대구 오히려 선거고, 대구입니까? 예, 대구 선거고 두 번째 관심 깊은 곳은 그 경기도. 예, 어차피 예. 경기도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좀 서울은 글쎄요. 서울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 그 지난번에 4.7 보궐선거가 불과 1년 전이었잖아요. 네.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그 시장이 새로 당선돼서 복귀를 한 게 네. 이제 1년 됐는데 뭐 1년 동안 잘했다 잘못했다 이 판단하기도 좀 미진한 기간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러니까 아마 그 민주당으로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송영길 이 대표가 전 대표가 참 용기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려운데 나간 게 대단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영천에는 원외사에 가 있는데 네. 소위 친이계 국회의원들 두 분이 찾아가서 친 이재명계. 친 이재명계 깜짝 놀랐습니다. 친이계라고 MB 이런 말씀하시- 친문계 친이계 아닙니까? 그게 네. 그 친이계 의원들이 두 명이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틀이 지나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습니다. 아. 나는 이게 그 아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들었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이요 이게 나가고 물렀을 때 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그 되는데. 명분 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초선 의원급이 그 출마를 선언하면 산뜻한 느낌이라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정치도 오래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 국민과 늘 함께 호흡한다 이 말씀을 늘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명분 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요. 예. 지금 어떻게 지방선거에 좀 가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선대위원장 제안하겠다 했는데요. 그런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잖아요. 예. 예,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안 한 게 참만다행입니다. 고사했습니다. 예, 안 한다고 참만다행이죠. 안 한 게. 얘기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에서 이 통치권자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최규하 총리 한 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 또- 그분은 정상적으로 되신 예, 예. 분이 아니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어차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자리고 그리고 가진 권리는 헌법에 적어놓은 아주 형식적인 국무위원 제청권 그리고 해임 건의권밖에 없어요. 네. 이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참아 나서기 어려운 어떤 악역을 대신 맡는 역할. 국무총리가 예, 그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역대 모든 국무총리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한다면 이 국무총리 제도 없애야 됩니다. 나는 이 정치학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도대체 대통령 책임제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왜 듣는지 의원 내각제지. 예, 저는 정말 이해를 예. 못해요. 이게 군대로 치면 참모장 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는 우리 참모장이 꽤 하는 일 많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게 정치판에 국무총리 제도를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뒀을까? 뒀으면 네. 애초에 내가 그 이원 집정부제처럼 문자 그대로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도록 뭐 하거나 네. 그렇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 국무총리를 원천적으로 이게 장식용 이 자리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역대 국무총리가 모두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역대 국무총리가 멀쩡한 분이 다 들어가서 나올 때는 다 때가 묻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예. 예. 자,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뭐 너무 재밌게 정치 현안들 듣게 됐는데 다음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뭐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 나오면 할 말은 좀 충분히 하도록 시간 다음에 배정을 좀 시간을 하세요. 1시간 30분 넘게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약속을 꼭 하셔야 예, 됩니다. 꼭 나오죠. 또 우리 전 변호사님 저하고는 아주 자주 친분 관계가 좋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 박지훈 앵커가 네. 무색무취하다 그러면 네. 예, 자주 나오겠습니다. 무색무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오늘 첫날이라고 해서 뭐 왕관까지 쓰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첫날 그런 거 안 씌워주는데. 네.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